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입니다. 맨유 대 첼시 경기 매치 오브 더 데이 두 번째 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맨유와 첼시 경기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팀의 스타팅 라인업 보시고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맨유와 첼시 모두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맨유와 첼시 모두 동일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홈팀 맨유 같은 경우는 변화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난 뉴캐슬전과 달라진 점은 최전방에 9번 마샬 선수 대신 11번 회이룬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우측 윙, 우측 측면 공격에는 이제 레시포드 선수가 빠지고 21번 안토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3선 미들라인 진영에서는 37번 마이누 선수가 빠지고 4번 암라바트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이제 공격형 백포라인 부분에서는 루크쇼, 맥과이어, 린들로프, 달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달로 선수는 지난 경기 왼쪽 측면 수비로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오른쪽 측면 수비로 나왔고요. 이제 센터백 조합으로는 맥과이어, 린델로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달로 선수 대신에 루크슈 선수가 자리를 다시 복귀했습니다. 루크슈 선수가 테나 감독의 축구의 핵심으로 불리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활약도 기대를 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여전히 오나나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낀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 맥토미니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첼시에게 2대1로 승리한 맨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많은 경기가 되겠는데 보죠. 오늘 경기 맨유 첼시 모두 4-2-3-1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맨유 홈팀 맨유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유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이제 3선으로 나선 맥토미니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2대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회이룬 선수가 여전히 침묵했다는 부분이죠. 오늘 경기 회이룬 선수가 지난 마샬 선수 자리를 대체해서 회이룬 선수가 다시 자리를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회이룬 선수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를 치르면서 득점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 공격진에서 여전히 14경기 4골째를 15경기 4골째, 여전히 이 맨유의 문제점인 공격진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떨어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좋은 부분은 첼시 상대로 11경기 무패행진에서 12경기 무패행진으로 이어갔다는 부분이고,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맨유가 전반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게 최근에 7번의 리그 홈경기를 치르면서 6경기 동안에 7전 6경기 동안에 전반전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반전 득점 빈곤했다라는 맨유가 되겠는데 오늘 경기 전반전 16분에 맥토미니의 골을 얻으면서 전반전 무득점 행진을 오늘 경기로 멈추게 됐습니다. 홈 경기에서 전반전 득점이 없었던 그런 맨유가 되겠습니다. 첼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첼시는 코너 갤러거 선수가 출전 정지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 이제 콜 팔머 선수가 들어왔는데, 콜 팔머 선수가 오늘 경기 득점을 하긴 했지만 첼시는 오히려 코너 갤러거의 공백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경기 이제 코너 갤러거 선수가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 콜 팔머 선수가 뛰었습니다. 코너 갤러거 선수가 첼시에서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면은 코너 갤러거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계속해서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계속 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콜 팔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워주고 부딪혀주면서 전환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콜 팔머 선수는 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통해서 내려와주고 싸워주는,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코너 갤러거 선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고 익사이팅하고 트랜지션이 많은, 경합이 많아는 첼시였다면 오늘 경기는 그런 장점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는데 코너 갤러거 선수가 원래 이 자리에서 해줬던 부분은 싸워주고 계속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서 계속해서 임팩트 있게 싸워주는, 경합해주는, 그러면서 전환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코너 갤러거 였는데, 오늘 경기 이제 콜 팔머 선수가 나오면서는 이런 다이나믹하고 트랜지션이 많은 경합을 해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맨유가 볼을 가져가고 풀어나오기 쉬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경기 보면은 가르나초와 안토니, 회이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맨유가 보시면 맨유가 잘 풀린 부분이 또 나오는데, 회이룬이 있고 그리고 가르나초와 안토니가 나왔습니다. 맨유가 측면이 잘 되기 시작하면 게임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지난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졌을 때 측면에서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가르나초와 안토니, 회이룬에게 계속해서 찬스를 내주면서 수비라인 운영에서부터 좀 미스테이킹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첼시가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했는데 계속해서 돌아뛰는 움직임이 탁월했던 회이룬, 그리고 가르나초, 안토니에게, 특히 가르나초와 안토니에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찬스를 계속해서 넣어줬단 말이에요. 안토니 같은 경우는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고, 가르나초는 직선으로 뛰던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드리블 찬스를 내어줬고, 계속해서 첼시는 뒷공간에서 회이룬에게 계속해서 볼 찬스를 내줬습니다. 회이룬은 계속해서 뒷공간 파고들었고, 그 결과 첼시가 오늘 경기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르나초, 회이룬, 안토니에게 뒷공간을 내어주는 모습이 벌어지면서 첼시는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좀 보면은 첼시가 갤러거가 했을 때 가져갔던 이 트랜지션이 강한 경합 움직임도 없었고, 그리고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서 보여줬던 공중볼에서의 우세, 그리고 측면에 파고드는 움직임이 좀 필요했었던 첼시인데, 오늘 경기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맨유에게 압도당하면서 맨유는 지난 경기 가져가지 못했던 이 측면에서의 불안함, 그리고 질서정연하지 못한 움직임, 지난 경기 뉴캐슬전을 보면은 질서정연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지난 경기 히트맵이 이래요. 굉장히 질서정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좀 달랐습니다. 전반전부터 굉장히 압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맨유가 되겠고, 가르나초와 이 래시포드, 지난 경기는 가르나초와 래시포드가 좌우 측면 윙 공격을 구성했다면, 오늘 경기는 가르나초와 안토니의 측면 공격 조합이었는데, 지난 경기 통하지 못했던 두 윙어를 이용한 역습과 공격 전개가 오늘 경기는 잘 먹혀 들어가면서 지난 경기 맨유가 되지 못했던 측면에서의 압도당함, 그리고 공중볼에서의 압도당함, 그리고 불완전한 엉망진창한 포메이션, 그리고 측면에서의 좌우 윙어들을 활용한 역습 전개가 잘 통하면서 첼시를 공략을 할 수 있었다. 맨유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맨유가 지난 경기 되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 경기 다 되면서 첼시를 쉽게 공략할 수 있었고요. 첼시는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보여줬던 공격 상황에서의 공중볼 경합 승률,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세게 부딪혀두는 움직임이 좀 떨어지면서 지난 경기 좀 잘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첼시는 잘된 부분이 좀 막히면서 좀 실패가 됐고, 맨유는 지난 경기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첼시를 완전히 압도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6위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승점 27점, 리그 9승째를 가지게 됐고요. 첼시 같은 경우는 리그 6패째를 기록하면서 리그 10위의 마크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승점 19점째를 올리게 되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고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첼시는 더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첼시는 다음 경기 10일 에버튼 원정 경기를 떠나고요. 맨유는 본머스와의 홈 경기를 준비합니다. 12월 10일 동일 시간대 펼쳐집니다.
또 좋았던 맨유를 좀 보면은 맨유가 오늘 경기 28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PK 실축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었고, 맨유가 오늘 경기 XG값 골 기대 득점 값이 4.07입니다. 4.07은 맨유가 올 시즌 보여준 경기 뿐만 아니라 전 경기 통틀어서 올 시즌 전체 리그 경기 중에 두 번째로 좋은 XG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맨유가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가르나초, 안토니를 활용한 측면 역습 플레이도 괜찮았고, 중원에서 맥토미니가 잘 풀어주면서 경기가 잘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공격진에서의 득점이 빈곤하다는 건 좀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첼시 상대로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됐고요. 그리고 전반전 무득점 행진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패로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죠. 지난 경기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연패로 빠지나 싶었는데 오늘 경기 바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이제 6위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제로 도전했지만 오늘 경기 맨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거두면서 연승 행진은 실패했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코너 갤러거의 출전 정지가 크나큰 스노우볼로 다가오면서 첼시가 리그 10위의 마크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매치 오브 더 데이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 경기 맨유는 본머스를 상대하고요. 다음 경기 첼시는 에버튼을 상대합니다. 저희 매치 오브 더 데이는 내일 새벽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저희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맨유와 첼시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맞대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